이름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사연이 남고 말이 남았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꾹꾹꾹꾹꾹꾹꾹꾹 부탁해요. 왜 자꾸 죽고 싶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요. 본인 내가 보기엔 자살 기도도 했었을 것 같아. 아, 내가 없어져야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또 선택을 했었는데. 에? 두 번째? 아주 버릇이 됐네. 그래서요.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는 할 거 없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정옥울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찾아오셨어요. 나는 직감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막 보이더라고. 이분이 돈 장사를 하시는 분이야. 사채라고 들어보셨죠? 사채. 가져갈 때는 죽는다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180도로 막 이러면서 안 갚는다고 뭐라고 그러면 배째라고 그러니 내가 악이 안 나겠어요? 아, 그놈의 돈이 뭔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재물적으로는 풍족하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퀴즈야, 퀴즈. 어떤 문제가 이 댁에 있을까? 퀴즈. 1. 건강 문제. 2. 자식 문제. 3. 남자 문제. 땡. 자식 문제가 걸리는 거지. 아들 형제가 삼형제인데요. 다 들어가 있대요. 폭행, 노름. 너무너무 자식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살아서 자기가 또 병을 얻었대요. 암 진단을 받으셨나 봐. 사람이 마음이 안 편하면 몸으로 온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 안 돼.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공부시킬 수 있는 뭐 재물, 이 정도면 됐죠. 근데 막 싸놓고자 원하고, 그리고 요새 매스컴에서 막 얘기하는 돈의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뻑하면 억이래. 뻑하면 몇십억이래. 뻑하면 몇백억이래. 이러니 더 술렁술렁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형을 받았는데 자꾸 못 있겠다고 빼달라고 그러나 봐. 근데 그게 뭐 빼달라고 그래서 빼지는 건가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서 막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가족의 모든 세세한 면까지 다 신경 쓰고 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러다 보면 아,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안정은 찾았지만 이런 문제로 또 속을 썩어야 되네. 자식이 속을 새기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편안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또 자손들 새록새록 잘 크고 그런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건강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 신당을 또 찾아주셨는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는 황선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네.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나는 잘못하면 항상 우울해야 돼요. 항상 마음이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한숨이 나와야 돼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제가 방울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그랬다. 어려서부터 마음이 항상 들끓어.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항상 내가 고립된 듯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항상 바보인 것처럼 느껴지고 막 이런 마음에서
세상이 싫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12살 때부터 이 고통이 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알고 싶은 것도 지금까지의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나는 뭐 그렇게 유복하게 자란 사람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절에 가서 살고 싶다 아니면 성당에서 살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 종교는 기독교이긴 한데 네. 절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람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냥 그런 데서 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은 좀 많았죠. 이분은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할게요. 왜 자꾸 죽고 싶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요. 남들이 자꾸 저를 건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걸 온전히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가 이겨내야지 하면서 제 스스로 약간 회초리 때리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한계치에 와버리다 보니까 본인 내가 보기엔 자살 기도도 했었을 것 같아. 아, 내가 없어져야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정말로 인간 대접을 못 받았었나요? 인간들로 하여금. 뭐 어려서부터는 이제 큰 댁이나 작은 댁 뭐 이런 쪽에 좀 이중 스파이처럼 어머니는 어디 이제 큰 댁에 갔다 와라 작은 데 갔다 오면 또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행동이라든가 말 같은 거를 질문을 또 해보시고 그러면 또 어머님 갔다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또 작은 댁이나 큰 댁은 야 니네 이런 얘기 듣고 집에 가면 우리한테 좀 어머니 또 어떤 반응이니 뭐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하고 거기엔 돈이 결부돼 있었었나요? 돈도 있었고요. 네. 돈이 좀 컸죠. 잡아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 용사였고 그로 인해서 택시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정이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큰 댁이라든가 큰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한 6살 때 아마 돌아가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입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 집에 좀 자꾸 의존을 자꾸 하시게 됐고 아버님이 또 이제 저랑 약간 좀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서 돈을 갖다 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막 신발 신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돈 던지고 막 이래 버리니까 뭐 가정에서 계속 있다가 저는 이제 도피처로 이제 군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때가 23살? 근데 왜 군대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의무대로 이제 차출이 됐어요. 음. 물론 의무대에서는 이제 나름 편안하지. 좀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약제계라고 해서 이제 약품들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우울증이 좀 심하게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약 종류를 알고 효능이 뭔지를 알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한번 거기서 시도를 했다가 어떻게 살려는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과사제로 했었고 그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제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위쪽 이제 부서장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업무들이 저한테 좀 집중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업무인가요? 제가 맨 처음에 개발자로 입사를 했었고 토목인가요? 아니요, 프로그램 개발자였습니다. 아, 컴퓨터. 네네. 음. 부서원들한테 업무를 이렇게 분할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다 그것까지 떠맡으면서 정책이라든가 회사 규정, 뭐 금감원 규정, 금고문 지정 이런 것들도 다 만들고 거기에 개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이제 가정이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딘가로 이제 뿅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였죠. 현타가 오셨구나. 네. 음. 그러면서 또 극단적인 또 선택을 했었는데 에? 두 번째? 아주 버릇이 됐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두 번씩이나 그래요? 그래서요.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는 할 거 없고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대인 관계에서 제가 항상 그냥 좀
밑에 있는 사람 같은 음.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황 사장 같은 경우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팔자예요. 황성규 씨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인정하시나요? 딱 한 명 빼고 뭐 아내? 아니요 친구요. 그 본인 결혼했죠?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식도 보이지 않아요. 아기 아직 없죠? 네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낳고 싶어도 세상에 내 어떤 혈육을 남길 수 있는 팔자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고요. 네. 포기했습니다. 부인과는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제 주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어필을 했어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굉장히 트러블이 극단적으로도 막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경찰까지 막 올 정도로 있었던 건데 그냥 지금은 삶 자체를 그냥 다 그냥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경찰까지 출동할 수 있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나요? 뭐 이렇게 싸움? 약간 좀 강한 심한 싸움 그 다음에 뭐 소음도 너무 이제 소리를 많이 세게 지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이렇게 물건들을 막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서로 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 서로가 지금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 또한도 있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헤어지자 이제 그런 적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일 또한도 얽히고 설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저 무료해. 때려쳐? 다른 거 해? 막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와중에 또 집안에 편찮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 말기로 지금 계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부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심각해진 것으로 나는 느껴지고요. 허나 그 심각해진 것이 서로 갈라서거나 쪼개지거나 짜개지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바빠져야 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 일련의 여러 가지 세상들이 나에겐 재미없었고 지겨웠고 힘들었고 그리고 분노했거든요. 왜 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잡아 흔들어? 잘 걸어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까져서 피가 나오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어떤 막 혼자만의 분노로 몸부림을 쳐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에 그냥 차분하게 집중해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본인의 일 속에서도 굉장히 특출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조그맣게라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 주인이 되거나 사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래요. 신기하네. 요즘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내가 한번 차려볼까? 뭐 이런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잖아. 그래서 아직 못 죽어. 응? 억울해서 죽지도 못해. 이제 그건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자꾸 그렇게 세상을 등지면 편안해지겠지.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힘든데 그냥 이 세상을 안 살면 편안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정말 크나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는데 절대로 영의 세계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함부로 한 사람에게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문이 안 열려요, 문이. 근데 우리 황 사장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황 사장이 되려나 봐. 본인은 그리고 마음이 많이 외로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으쌰으쌰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일이 우선인지라 내 일을 잘 어떤 설계를 해서
이 설계된 것을 사람 앞에 내보여 그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여 내가 리더니까 한번 따라와 볼래? 할 수 있는 운이 와 있다고. 응? 해외 운도 굉장히 강해. 해외 쪽으로도 많이 나가시나요? 한 10년 전부터 거의 매년 코로나 때 빼고는 이런 좀 고통스러워서 잠시 해방 이런 것 때문에 매년 나가죠. 한두 번 차례씩. 아주 잘했어요. 나를 사랑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여행이라면 이제는 이 일 때문에 아니면 본거지를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운이 오고 있다고. 그런 계획 세워본 적 있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해요? 아니 그걸 다 아니 물론 많이 보고 했긴 했지만 현실로 제가 직접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으니까 왜냐면 이제 와이프하고도 그런 계획을 이미 3년 전부터 했었죠. 트로피컬 웨더 같아요. 더운 데 같아요. 추운 데가 아니고 네, 항상 뭐 바다도 있고 팜트리가 있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갈 것 같거든요. 동남 네 맞습니다. 나는 우리 황 사장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황성규 씨가 대표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봐요. 그것이 올 겨울부터 막 매듭을 지어가면서 자꾸 막 앞장서 나가면 내년부터 시작이 될까 후년부터 시작이 될까 아무튼 1, 2년 안에 나는 바뀐다. 나는 시작한다. 허나 시작이 반이라고는 했지만 시작 즈음에는 누구나 다 힘이 들고 똥오줌 못 가릴 정도로 정신없이 바빠야 되니까 이 점을 마음속에 굳건히 갖고 그동안에 애절하고 암울했던 시간을 멀리한 채 꼭 밝은 광명대천지에 우뚝 서는 우리 황선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